최신 버전 영상이었습니다. 네, 루미온 바뀐 점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불러오기 최적화라고 해서 임포트 되는 파일, 그리고 루미온이 저장되는 루미온 프로젝트 파일 등이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임포트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파일일수록 그 폭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오픈스트리트맵. 오픈스트리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지형 확대에 대한 부분은 루미온에서 다룰 수 있는 루미온 기본 지형, 베이스 지형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2km에서 10km로 확대가 됐고요. 라이브러리 오브젝트는 364개가 추가되었고, 세밀한 자연 라이브러리는 기존 자연 라이브러리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배치라는 기능이 생겼고요. 오브젝트 색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형 절단이라는 유틸리티가 새로 생겼습니다. 재질이 334개 추가되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새로운 재질 옵션이 생겼습니다. 사용자 재질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루미온에서는 조금 더 결과물에 훨씬 가까운 실시간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인, 아웃. 카메라 클립에서 카메라 모션을 잡을 때 슬로우가 걸려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타일의 구성이 변경되었고요. 포토 매칭이라는 효과와 리얼 스카이 밤, 그리고 오로라 AI 아티스트 스타일이라는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이렇게 구성이 조금 바뀌었고요. 시작 화면이 벤치마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양 판정이 조금 낮게 바뀌었습니다. 제 PC 기준으로는 이렇게 낮게 바뀌었어요. 제 노트북은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OS는 나와 있진 않지만 윈도우즈 10을 기본 사양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윈도우즈 1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생성에 눌러보면 이렇게 모델을 선택을 해서 외부 모델을 이미 포함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템플릿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환경이 가장 눈에 띄네요. 여기에 모델을 불러서 배치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브젝트를 하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위치만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바뀐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일단 빌드 모드에서 이렇게 환경을 제어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리얼 스카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태양하고 구름만 있었는데 리얼 스카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리얼 스카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기존 효과에 있는 리얼 스카이와 동일하게 골라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레이어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자동 숨기기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창에 보면은 기존의 레이어를 변경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속성창에서 레이어를 골라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카테고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밀한 자연이라는 일단 새로운 카테고리가 눈에 띄네요. 세밀한 자연이라는 카테고리는 기존의 자연보다 훨씬 고품질의 나무로서 일단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치해서 가까이서 가보면 일단 모델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윤기와 반사율 이쪽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아무래도 움직임이나 쉐입 같은 경우 훨씬 더 고품질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만 너무 많은 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여기 경고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창도 목록이 하나 세분화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세밀한 자연이라는 목록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배치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배치하기 보면은 밑에 배치하는 방식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자연 카테고리에 보면은 페인트 배치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페인트 배치는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지형을 다룰 때 사용하는 그런 브러쉬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낮춰서 조금 듬성듬성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배치를 통해서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이런 배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그리고 삭제를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방식도 이전에는 이 오브젝트 아이콘을 직접 클릭해야 삭제가 됐다면 속성창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하는, 그래서 사용 방식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 색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미온 자체 라이브러리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색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의자 같은 경우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색을 변경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색을 변경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색을 변경할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색상환이 표현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색상환이 표현되지 않는 이러한 모델들은 색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지형 절단이라는 새로운 유틸리티 오브젝트가 생겼습니다. 지형 절단이라는 것은 유틸리티 항목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커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지형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쉐입대로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뚫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수영장과 같이 밑에 있는 지면이 안 보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쉐입에 맞게 맞춰주면 손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지형에서 일일이 낮춰서 이렇게 지형을 낮춰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랜드스케이프 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 표현 영역이 확대가 되었다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형을 선택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루미온에는 지형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를 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2km 반경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지형을 표현할 수 있고, 빨간색 영역은 10km 반경입니다. 저기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2km까지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지형을 컨트롤할 수 있게 영역이 많이 늘어났고요. 다만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이점은 여기 그냥 단순히 지형 올렸을 때보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 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 때 이 바깥 영역에는 디테일한 표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영역은 이제 10km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기능 안에 새로 추가된 지형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것과 연계돼서 이렇게 영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을 일단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에서 GPS 좌표를 선택을 하면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밑에 지역맵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지역맵을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형이 자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지도를 불러올 때 지금 현재 인터넷 속도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형에서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성화시켜주고요. GPS 좌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도가 나오게 되죠. 이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역맵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버튼이 추가가 됐죠. 지역맵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해당 지역의 고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고도값까지 같이 불러올 수 있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오픈스트리트맵이 되었습니다. 해당 맵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건물과 함께 지형이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형맵, 지형 고도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질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질을 선택을 하고요. 이쪽 면에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서 돌을 하나 이렇게 적용했고요. 지금 현재 재질에 보면 D라고 적혀 있습니다. D라고 적혀 있지 않은 재질도 있죠. D라고 적혀 있는 재질 안에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옵션이 생겼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옵션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면을 이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실제 모델링이 된 듯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용도가 기존에 있었죠. 노멀맵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하지만 이 노멀맵이라는 기능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이 그림자만을 표현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빛의 방향을 추가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바로 이렇게 실제로 모델링을 한 듯한 이러한 아주 놀라운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미온에서 아까 보셨듯이 D라고 적혀있는 재질들만 이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재질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이 메뉴를 보면은 이 메뉴 환경도 좀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자 재질 저장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사용자 재질이라는 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재질이라는 탭 안에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재질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재질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값을 잡고요. 지금 여기가 카메라 뷰포트죠. 카메라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제 렌더링 화면과 아주 흡사하게 미리 보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초 안에. 지금 현재 제 노트북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루미온 사용자분들은 한 1, 2초면은 다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루미온의 결과물과 지금 미리 보기의 색감이나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혼동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서 카메라 값을 잡고요. 여기서 클립에서 카메라 지정을 해줄 때 이렇게 카메라 값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눌러보면 시작과 끝 부분이 살짝 느려지고 끝이 살짝 다시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루미온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굴곡이 없는 일직선으로 되는 리니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부분과 끝에 부드럽게 함으로써 좀 영상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기능이 있죠. 루미온에는 이 루미온 스타일 기능에 기본 스타일 옵션들이 조금 구성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보면은 스타일에서 현실적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리얼 스카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기타 옵션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빠진 부분은 또 색수차라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빠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얼 스카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양과 리얼 스카이가 들어감으로써 태양과 하늘과 구름이라는 효과, 그 두 가지도 역시 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포토 매칭이라는 효과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포토 매칭이라는 효과는 제가 새 프로젝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일단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하고요.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만, 높이만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이미지 효과에 카메라의 포토 매칭이라는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포토 매칭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X 좌표, Z 좌표가 두 개씩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시를 맞춰서 이 배경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투시와 맞춰서 여기에 배치가 된 것처럼 마치 간단한 합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미지를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제를 활용해서 본인이 테스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서 직접 합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참조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루미온의 오브젝트에 참조점,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준점을 하나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기준점을 배치했더니 보이죠? 크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나오면 여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스타일 하나 적용해서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고요. 포토 매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직접 원하는 이미지를 놓고 배치를 해야겠죠, 물론. 자, 이 이미지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가로고 Z는 세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략 이제 기준을 삼을 만한 건물이 딱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더 쉬울 텐데요.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이미지의 투시를 생각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도로를 기반으로 살짝 유출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어떨까 확인 눌러서 보면 살짝 뭐 투시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Z쪽 투시를 이렇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배치가 끝났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미지와 이제 합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좀 느낌을 맞춰야겠죠. 여기서 효과에서 일단은 리얼 스카이로 해보겠습니다. 리얼 스카이로 그래서 빛의 방향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빛의 방향이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빛이 비치고 있죠. 하지만 또 해가 세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일단 맞춰주고, 그리고 추가로 색감을 좀 맞춰주는, 뭐 노출값을 좀 올려준다든지 해서 이러한 리터칭을 통해서 이렇게 색감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들을 통해서 이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매칭한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러한 식으로 매칭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도 이러한 식으로 여러가지 이미지에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 매칭이라는 효과였고요. 다음으로는 리얼 스카이의 밤이라는 효과가 추가되었어요.
외부 지금 빌드 모드에서 리얼 스카이를 추가할 수 있었죠. 리얼 스카이를 일단 활성화하고요. 여기에서 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리얼 스카이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효과로 넘어가서 리얼 스카이 밤을 적용을 하고요. 리얼 스카이에서 나이트 밤 이미지입니다. 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리얼 스카이들이고요. 여기에 또 추가된 효과가 오로라라는 효과입니다. 북극광에 대한 해당하는 오로라 효과인데요. 오로라 효과는 역시 밤에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리얼 스카이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밝게 되면은 오로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오로라가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오로라 효과를 밝기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로라라는 효과는 지우도록 하고요. 리얼 스카이는 낫으로 일단 변경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AI 아티스트 스타일이라는 효과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I 아티스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세잔, 엘그레코, 고갱, 모네, 칸딘스키, 피카소 여러가지 고전 유명 화가들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는 그런 좀 재밌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네 스타일 하나 선택을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 다음에 AI 렌더링이 시작하게 되면 기본 렌더러와 그리고 AI 렌더링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스타일로 자동으로 변형시켜 주고 있고요. 두 가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네, 렌더링이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의 이미지를 폴더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모네 스타일로 변경해주는 좀 특수한, 좀 재미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추가된 효과나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DWG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플러그인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64개가 추가되어서 이제 총 5758개의 라이브러리를 오브젝트를 가지게 되었고요. 루미온 재질은 133개가 추가가 되어서 총 1229개가 되었습니다. 이상 루미온 10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